자,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이거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해주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걸 꼭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미제출하면 이 과세 표준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돼요. 가산세가 지금 여기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럼 이 과세 표준은 월세 등이나 아니면 간주 임대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 전부 다예요. 간주 임대료의 1%면 저도 웃고 안 내겠어. 근데 월세의 1%면 또 같이 합친 게 다 과세 표준이죠. 월세도 10%고 이거의 간주 임대료에도 10%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월세는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간주 임대료는 얘는 지금 임대료 받은 게 아닌데 임대료 받았다고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얘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과세 거래로 보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의 기타인 4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서 매출세액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정주의대로 월세 받기로 한 날을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월세 같은 경우에 공급 시기는 우리 약정주의예요. 받기로 계약서에 써서 며칠날 월세 주기로 했으면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돼요. 그런데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에요. 종료일, 한마디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 공급 시기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14건별로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월세하고 같은 날이 아니에요. 월세하고 같은 날이 아니고, 월세는 돈 주고받기로 계약서에 써진 날이고, 간주 임대료 쓰는 거는 저 마지막 날짜, 각각의 종료일자에 우리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면 11번 매출 과세라고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10만 원이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이거에 10만 원을 이제 매출세액에 산입해서 가져다 줄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제출한다라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료가 영업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인 900번대 임대료를 쓰면 안 되고 제품 매출을 수입 임대료라든지 이런 형식의 400번대의 매출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 얘가 100만 원이다라고 돼야 되겠죠. 영업외 수익인 900번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식을 작성하는 자체가 우리 회사가 이 업을 한다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돈 받으면 차변에 돈 받았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월세는 이렇게 부가지 신고서 1번 칸에 100만 원 들어가고 10만 원 될 거고 회계 처리 시키면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수입 임대료라고 제품 매출을 우리 400번대의 임대료에 대한 형식의 글자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볼게요. 간주 임대료는 우리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보증금들 이걸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산식은 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곱하기 365나 올해는 지금 20년이라서 4회 배수해라서 29일이 있는 해죠. 그럼 366일분의 이 보증금 보유 일수만큼을 계산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며칠간 가지고 있었느냐. 이번 신고 기간에 한 달만 있었으면 30일이나 31일일 거고 뭐 두 달이면 뭐 60일이나 61일일 거고 세 달이면 뭐 91일이나 92일이겠죠. 그렇게 이 날짜가 이건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알려주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컴퓨터 화면 오른쪽 위에 있을 거니까 아니면 수정해 주셔야지 간주 임대료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간주 임대료가 과세 표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10%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메인 매출 전표에 14건별로 처리를 하고 자, 간주 임대료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얘가 간주 임대료면 이거는 가상의 금액이에요. 실제로 임대료 받은 적이 없거든. 그죠? 근데 이거에 10%인 이 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부가지 신고서의 4번 칸에 10만 원 들어가고 세액 만 원이 생겨서 이 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죠?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만큼만.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높여줄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세상이 워낙 각박하고 그리고 임차인도 계속 임대인한테 처음에는 뭐 보증금 잡고 월세 큰데 나중에는 좀 보증금 높이고 월세 낮추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 보증금 가지고 간주 임대료 내다가 얘가 늘어나면 나의 간주 임대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특약사항에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집어넣는 경우가 좀 강남일 때는 많아요. 그럼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이든 어떻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건별의
이 금액 분계도 들어가고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럼 임대인 부담이든 임차인 부담이든 내가 신고해야 되니까 회계상 대면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00원이 들어오는 거는 똑같아요. 10,000원이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는 국가가 세금처럼 그냥 내라고 부가세법이 제도상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그거는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인 우리 회사가 부담하면 얘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얘를 800번대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돈 받는 걸 써야 되지 세금과 공과를 쓰면 안 돼요. 민찬이한테 받아서 내가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보통 예금 받으면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혹은 또는 뭐 받을 거면 미수금이다. 이런 식으로 써둘 거란 이야기예요. 받을 거면. 자, 그럼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성격을 가지고 보면 14건별로 해서 얘 만들어 놓으면 부가세 예수금은 10,000원이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죠? 우리 매출 거래, 과세 거래하면 부가세 예수금은 위에 녹색으로 자동으로 나오죠. 그런데 제품 매출이냐 계속 물어보잖아. 대변에. 이건 제품 매출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적혀 있던 걸 차변으로 바꾸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냐 보통 돈 받았냐 이 두 개를 누가 부담했냐라고 수정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수정하고 나서 제품 매출은 10만 원이라 적혀 있을 거거든. 그걸 10,000원으로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분기가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다 같이 하는 게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복습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539페이지 이제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로 들어가서 자, 기간은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가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 거래처명 쓰고 동층 호수 쓰는데 거래처명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F2번 눌러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동은 1동, 2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동, 2동 알려주면 쓰면 되고 아니면 여기가 역삼동이다 아니면 무슨 동이다 하면 그 동을 쓰는 거고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돼요.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여기 거래처 쓰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그리고 면적하고 용도를 만약에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적하고 용도 우리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에 임대 기간을 쭉 쓸 거예요.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번 신고 기간에 날짜가 며칠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보증금 쓰고 월세를 쓰면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이번 신고 기간에서 끝나고 갱신을 하게 되면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그대로 여기에서 계약 갱신일을 쓰고 그리고 임대 기간을 쓰고 끝나는 날을 새로 쓸 거예요. 그럼 이 K랩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엔터만 계속 쳐주면 갱신일자고 시작하는 날짜가 연결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날짜만 써주고 다시 변경된 보증금하고 써주면 그 다시 변경된 보증금 보유 일수만큼을 컴퓨터가 다시 산출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간주 임대료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기에 체크된 거래처별로 적혀 있는 거고, 이번 신고 기간 전체의 과세 표준 이걸 신고하는 거예요. 얘가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월세는 우리가 여기 월세 받은 거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이 간주 임대료가 이번 신고 기간 전체의 간주 임대료인데, 이때 체크할 게 적용 이자율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걸 체크했는데 이 금액이 틀리다면 여기 이자율 클릭해서 이자율을 변경시켜 주고, 문제에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자율 적혀 있는 거 눈에 보이면 얘를 무조건 체크를 하세요. 그냥 다들 보고 입력하는 거 잘 하시는 거 아는데 이거 안 바꾸면 억울할 거잖아요. 그죠?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것부터 보고 입력해 볼게요. 자, 먼저 내용 보면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월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으로 적절히 처리하여 6월 30일자로 전표 입력을 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8%임을 가정한다. 자, 이번에 전표 입력도 하고, 지금 시킨 게 전표 입력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도 하고. 자, 얘는 지금 말 없는데 아무 말 없으면 임대인 부담으로 볼게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반영하라 그러면 그냥 4번 칸에 쓸 건데, 전표 입력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매일 매출 전표에서 쓰면 여기까지 반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까지 매일 매출 전표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세서를 작성을 할게요. 자, 일기약정은 맞춰서 들어와 있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F2번 눌러서 강릉식당이고 1동 1층 101호. 자, 면적은 300제곱미터고 용도는 식당.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그러니까 91일이라고 떴죠. 그리고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는 50만 원이고 91일이면 세 달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달치가 들어간 거고, 관리비가 없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다 끝나면 여기 좌측으로 나왔을 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다음 F2번 눌러서 둘이 상사라고 치고 1동 2층 201호. 자, 면적은 300제곱미터고 사무실이고. 자, 임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0일이니까 4월달 한 달만 걸렸죠. 그럼 3천만 원에 30만 원이고, 자, 이제 그냥 쭉 계속 엔터만 치시면 자동으로 갱신이라고 임대기간에서 여기서 멈춰요. 그냥 계속 엔터만 치면. 그럼 이쪽이 안 넘어가면 아직 안 끝난 거죠. 근데 아래 보시면 똑같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새로운 보증금 5천만 원에 45만 원이다. 또 엔터 치면 완전히 끝나면 왼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갱신일자 꼭 들어가야 되니까 마우스로 쓰시는 분들, 엔터 안 치고 마우스 쓰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클릭해서 써주세요. 우리 스마트에이는 이런 한 군데서 안 하고,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거 여기 쓰고 아래 칸에 새로 써서 갱신일자 쓰는 칸에 따로 써주는 거예요. 두 번 쓰는 건데, K랩 프로그램은 그냥 편리하게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 보시면 간주 임대료가 두 개가 바뀌도록 한 군데서 하도록 해뒀으니까 그럼 편리하게 해뒀으면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적용 이자율 되어 있고, 자, 간주 임대료가
41만 8,032원이 간주 임대료가 나왔죠. 지금 얘가 이번 신고 기간에 우리 간주 임대료예요. 자, 그럼 월세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잘 되어 있다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지금은 확정 신고니까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자고. 자, 여기에 과세 유형은 뭐라고 해야 되죠? 14건별로 해야 되죠. 근데 14건별로 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얼마 쓸 거예요? 훌륭해요. 근데 이거 공급 대가 써가지고 쪼개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얘를 먼저 11번으로 해서 41만 8,032원이라고 쓰고, 그럼 옆에 10%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14로 다시 바꿔버려요. 그럼 공급 대가 써서 분리시키는 내 불편함이 좀 빠지니까 이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금처럼 숫자 계산 잘하시는 분은 뭐 굳이 저처럼 이렇게 필요 없겠죠. 직접 하면 망가뜨리고 내가 직접 써도 상관없고, 그거는 여기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회계에서 산출에 갈 때는 반올림 같은 거 쓰는데 세금에서는 반올림이 없어요. 그딴이 절사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여기 32원에 2자만 잘라버리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필요 없고 분계는 호나. 그럼 우리 이 앞에 했던 분계의 대변은 만들어졌죠.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이 금액만큼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되었으니까 우리는 제품 매출 필요 없잖아. 근데 안 지워져요. 그냥 얘를 차변으로 바꾸고 우리가 부담하니까 세금과 공가 돈 받았으면 받는 거 쓰면 되고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바꿔서 써주시면 우리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끝났죠. 되셨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까지 하면 우리 4번 칸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매매출 전표에 14건별 해뒀기 때문에 여기 4번 칸에 얘가 알아서 들어왔죠. 거짓 신고서 열어보면 여기 4번 칸에 과세거래에 기타다 증빙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4번 칸에 들어와서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 정확하게 작성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가 뒤에 기출 문제 나온 거를 좀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575페이지로 갈게요. 575페이지 컴퓨터에서는 1175번으로 가시고 575페이지 1175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 거란 이야기예요. 서식 안 하고 뒤에 있는 연습 예제 쓴다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사를 1175번으로 바꾸시고 자, 교재는 575페이지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에 매출 매입 자료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 인정 메뉴에 입력 분계 포함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명세서 제외한 이것을 작성하시오. 단 본 문제에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자율은 1.8%를 적용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아니야.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지금 제가 같이 풀어보려고 온 거는 간주 임대료, 지금 1번 매출 자료에 월세 받은 거, 임대료 받은 거 하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간주 임대료 한 거 하고, 이거 1번에 대한 것만 지금 써서 부가세 신고서 반영되는 거 볼 거지, 이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월세도 써야 될 거고, 근데 간주 임대료도 쓸 건데 간주 임대료 먼저 계산해 놓고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있는 곳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1동 1층 1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용도는 사무실이고 100제곱미터고. 지금 필요한 정보만 찾는 거예요. 다음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죠. 그리고 월세 차임이 15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가 우리 월세 계약 기간이네요. 지금 우리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를 쓸 때 필요한 정보만 찾은 거예요. 그럼 확인도 필요한 게 거래처인데, 거래처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임차인의 여기에 삼성상사라고 봐도 되고, 근데 지금처럼 세금계약서 주면 공급받는 자가 임차인이겠지. 우리가 월세 받으면 세금에서 발행해 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확인했으니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에 가서, 자, 이번 신고 기간은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이고, 거래처는 삼성상사고, 1동 1층 101호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150만 원이다. 그럼 이번 6월달 한 달만 같이 걸렸다, 그죠? 그리고 적용 이자율 1.8% 이야기하는데 일치하니까 수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 73,770원 이것만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와서 먼저 우리 세금 계산서부터 보면, 자, 작성일자 이 날짜를 봐야 되죠. 세금 계산서는 6월 30일이 월세 날이네요. 그럼 간주 임대료랑 같은 날이네. 그럼 6월 30일자로 가서, 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아래 임대료라고 적혀 있고 150만 원의 별도, 그리고 거래처는 삼성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뭐 혼합해서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 부동산 임대업 하는데 외상 미수금 적혀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대변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자, 임대료 중에 여기는 임대료 수입이 적어놨네. 수입 임대료나 임대료 수입 다 같은 거니까 400번대 임대료 보이시죠? 얘를 선택해서, 자, 월세에 대해서는 400번대 임대료로 회계 처리를 하고, 다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쓸 건데, 자, 14로 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11번으로 썼다가 바꿀게요. 간주 임대료를 쓸 건데 간주 임대료가 73,770원이고, 간주 임대료는 거래처 쓰는 거 아니고, 자, 문제에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세금과 공과금으로 차변에 분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매매처 전표 입력하면 이게 반영될 거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 월세 반영되었고 간주임대료 반영되었죠.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 끝난 거예요. 자, 혹시 그 TAT 2급이라는 급수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 다 TAT 2급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은 우리 TAT 2급 기출 문제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가 두 문제씩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세무 1급에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막상 TAT 1급에는 부속서류가 안 나와요. 근데 TAT 2급에 나오는 부속서류 문제 형태를 전산세무 1급이 지금 계속 끌어서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70회차대 문제를 보면 세무 2급처럼 작성하는 형식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TAT 2급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세무 1급 거. 그래서 TAT 2급 보신 그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 하는 작업을 아예 낯설지 않을 텐데 전산 세무 2급만 공부하신 분은 지금 이 작업하는 게 좀 낯설 수밖에 없어요. 세무 2급에서 이런 식으로 안 시키거든. 근데 TAT 2급은 그렇게 시키는데 굳이 책 필요 없이 기출 문제 답 보면 버튼 뭐 눌러라까지 다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부속서류 문제만 한번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651페이지로 가봅시다. (651페이지) 회사는 1181. 자, 2번 문제예요.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백제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1.8%로 가정함. 자, 이번에는 문제가 간단하죠. 그래서 점수 3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임대 내역은 뭐 두 개가 있고 위 임대료는 매월 말일날 받기로 계약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시킨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시켰기 때문에 뭐 아래 문제는 별 영향 줄 게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가서 이번 신고 기간은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첫 번째 갑 편의점 동 없으니까 뛰어넘고 1층 1호 면적은 200제곱미터 용도는 편의점. 임대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보증금은 3억이고 월세는 500만 원이다. 다음 을 노래방 2층 2호고 면적은 200제곱미터 노래방이고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2억 원에
300만 원이다. 보증금이 억대로 넘어가니까 간주임대료가 숨풍숨풍 늘어나죠. 그죠? 자,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했으니까 일치하죠. 아니 수정해야 되면 여기 이자율 눌러서 수정해줘란 이야기예요. 아무 말 없거나 뭐 일치하면 바꿀 필요 없고,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것도 끝났어요.